아유, 누가 건축한다 그러면 난 하지 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예술학부의 교수로 있는 윤희상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건축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어디 무인도 섬을 하나 사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무인도 섬을 사서 같이 살려면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내가 건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럼 건축과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참 황당하게 건축과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80년대 초에는 소위 민주화 운동 거의 학교에서 수업은 그때 없었고 또 학교 가지도 않았고 잘 108 작업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08 작업실이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8만 원 해서 그래서 108 작업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작업실에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세미나하고 원서 번역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형 작업, 설계, 뭐 현상 설계 작업 이런 거 하면서 선배들한테 건축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86 아시안 게임 선수촌 그 현상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설계 전제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 건축, 한옥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우리의 이런 전통 건축도 굉장히 뭔가 공부할 부분이 있구나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이제 전통 건축 전공으로 2년 했죠. 2년 하고 나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전통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주변에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학 때마다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져 갖고 이제 해외에 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또 도움을 주고 했다가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거기 채플 보수공사하고 고아원, 양로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여름 학기, 여름 설계 아카데미 보게 됐죠. 처음에 2007년에 갔을 때는 연변 지역에 이렇게 제대로 된 한옥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연변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겨울에 뭐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식 그 대청마루 있고 막 하는 그런 한옥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이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의 전통 한옥, 뭐 정자 같은 건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정자를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강변 바로 그 옆에 이제 접경 지역이죠. 거기에 두만강 광장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저희 학부 교수님들이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정자를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우리 한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설계 감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힘들었던 것이 어떤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뭐 같은 거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설계를 아무리 잘 했어도 공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한옥 목수가 없었어요. 목수라고 한 사람들은 다 이제 대부분 그 중국 그 목수들이고 기계 가지고 작업하고 자르고 뭐 다듬고 하는 그렇지 우리 한옥의 그 처마 곡선이라든지 부재를 침옥하고 조립하고 했던 그런 그 목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중국 조선족 목수들이죠. 그 목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상호 어떤 교류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일일이 부재 하나하나를 내가 전부 다 그려서 이제 이렇게 침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조립은 어떻게 하고 주두 소로 이런 그 비례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뭐 다 얘기 안 해도 다 뭐 그냥 목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녀 이렇게 곡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중국식 그 집 짓는 방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자는 사실 조그만 건물이지만은 정자에 그 우리 전통 목조 건축의 기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 정자 건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두만강 광장 그 정자가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이제 중국 학생들 경험을 보면 중국 학생들도 건축과 들어오는 이유의 거의 90%가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때도 뭐 다 건축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학문이 그 이론적인 학문이라보다는 실용 학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 부담감, 사명감 이런 것이 더 그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기억나는 것이 그 교수님이 이 선 하나가 잘못되면 그 선을 하나 잘못 그리면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의사는 주사 하나 잘못 놓으면은 한 사람 죽이지만 죽지만 건축가는 선을 하나 잘못 그으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저도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뭐 달라지면 그 선 하나가 큰 벽이 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그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 하나를 그을 때도 잘 생각하고 용도와 기능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건축의 공공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건축만큼 또 그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은 건물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사회성과 공공성을 이미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이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가 밝아지고 좋은 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즐겁고 건강한 집, 그 물리적으로도 건강한 집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전통 건축이 굉장히 친환경 건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 우리 자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돌, 나무, 흙, 황토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아랫목에서 막 따뜻한 온돌에서 막 이렇게 막 겨울에 추웠을 때 거기서 지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다 우리 몸에 좋은 황토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전통 건축이 가장 그 친환경 건축이고 가장 건강 건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물론 돈도 벌어야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만 무슨 어떤 가치라 그럴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그 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간과 지역사회의 어떤 그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건축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건축가의 그 작업을 통해서 공간들이 제대로 그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